자, 여러분, 그 기출문제집 해설 강의를 드리는데 기출문제집이요 718페이지죠. 기출문제집 71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28회 시험 때 취득세 세율 특례 세율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금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하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을 섞어놓고 고르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어요. 가로를 봅니다.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주택 외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보면 이 특례세율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중과세되는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 예외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 원칙대로 아까 요약집에 배운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기억본 봅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요거 자, 돈 미뤄온 친구들 얘기 드렸죠?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적 취득. 등기는 근데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러면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등기비용만 남는 거죠? 자, 그런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자, 맞고 니은번입니다. 존속기간 1년 초반의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임시건축물 사실성산 제외하고 전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고 그 다음에 디귿번 민법 규정에 따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인데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줘 남편에서 4명이로.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리을번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역시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분할 등기를.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 디귿, 리을번 5번 정답입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작년 30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 어떤 게 제일 높으냐, 표준세율 중에서는 4%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5% 무독립 8%, 그 다음에 U12, 20에서 농지 3%가 그 다음으로 높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그런 걸 미리 해놔야 돼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런 상속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해요? 상, 3, 8. 농지면 상 3, 농지 아니니까 상 3, 8, 2.8%입니다. 2번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자, 무상 취득한 거죠? 무독립 8, 이론데 비영리 사업자가 직이나 기부받았으니까 무독립 8, 2.8%입니다. 무독립 8. 그 다음에 3번이요.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요거는 자, 매립해서 농지를 취득했다. 물론 지방세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 농지를 매립 간척으로 취득했다. 토지를 매립 간척하면 뭐예요? 원시 취득입니다.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면 원8, 2.8%입니다. 2.8%. 근데 원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으로는 매립 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원래는 여기서 깎아줘요. 자, 그래서 0.8%예요, 원래는. 근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매립간척으로 그냥 토지를 취득하면 2.8%고, 1.8. 근데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0.8%인데 이 문제에서는 단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2.8%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유상거를 원인으로 자, 지방세법 중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7억 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랬습니다. 자,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했다. 현재는 이게 골사퍼지자 7억이면 자, 취득 당시 가액 7억에다가 3분의 2를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1 이거잖아요. 100분의 1.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7억 5천을 기준으로요. 7억 5천을 기준으로 7억 5천일 때 몇 프로라고요? 2%예요. 7억 5천일 때 2%예요. 그러면 7억 5천일 때 2%면 지금 7억 원보다 작으면 6억 초과하면서 6억 원 이하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그렇잖아요. 유상거래로 우리가 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주택 취득 시 세율입니다. 세율은 우리가 유상거래에 대해 주택을 무상으로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취득은 아니에요. 상속받으면 상산팔, 증여받으면 무독립팔이 이루어지.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 돼요. 주택 거래 활성을 위한 거라. 그래서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안 해요. 신축하면 원팔 2.8%예요.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자, 그래서 유상거래니까 매매, 교환 등으로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세율은요, 영부인화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취득하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까지는 몇 프로고? 1%고. 자, 그 다음에 취득 가격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이게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01에서 2.99%까지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실무적으로는 9억이면 3%지만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딱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여기서 딱 뭘 기억하냐면 취득 가격이 만약에 7억 5천이다. 7억 5천일 때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2%. 요거만 딱 기억하고. 자, 7억 5천보다 작으면 6억 초과하면서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고 7억 5천보다 크면 2점 몇몇 프로다. 이렇게 따지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가격 9억 원 초과했다. 9억 원을 초과했다. 자, 그러면 몇 프로라고요? 3%입니다.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해 하여튼 강조드리는 거 요약집에서 했지만 1세대 4주택일 때는 4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 세율을 정해서 몇 프로다? 4%다.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1세대가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4%입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을 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1에 3%. 1세대가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이렇게 4% 세율이 정됩니다.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래서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이것만 딱 알아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4번은 그냥 7억이니까 1점 몇몇 프로라는 거. 1점 몇몇 프로고. 5번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U10, 20에서 농지를 유상승계에 U10, 20만 알면 되잖아요. 농지니까 U10, 1% 대 2% 플러스 몇 프로? 3%입니다. 제일 높은 건 몇 프로입니까? 3%가 제일 높습니다. 4% 없으면 그 다음에는 무독립 8%로 3.5%. 자, 3.5% 없을 때는 몇 프로? 3%. 이게 그 다음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공유 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자, 공유 농지를 분할해요. 그러면 뭐예요?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수는 어떻게 외웠어요? 0.3. 2.3%죠? 그래서 1번 1000분의 23, 2.3%입니다. 0.3시계.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러분이요,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삼 8인데 농지니까 상삼. 맞죠, 여러분들? 앞에 거. 예외적인 거. 상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뭐예요? 0.3시계. 혹시 기출문제집 강의만 듣는 인강수강생님들 계시면 반드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기본소 요약집 강의나 기본소 강의의 세율 부분을 들으셔야지 요거 암기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 방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니은번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입니다. 2.3%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2.8%. 공유수명의 매립간 쪽에 한 농지 취득을 제외한다는 것은 공유수명의 매립간 쪽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0.8%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외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 취득 하여튼 18. 리을번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의 무상취득입니다. 무상취득이니까 무독립 8 이론인데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은 무독립 8 이론인데 비영리 사업자니까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무독립 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3.5%. 여기서는 무독립 8. 그 다음에 18, 03, 상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26회 시험 때 이렇게
사실 이게 표준세율 어려운 건데, 이게 빡센 문제 어려운 건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감사의 물결 속에서 시험을 봤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합격 후기에 외운 대로 탁탁하니까. 1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이게 과세표준과 세율은 묶어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액입니다. 그죠?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가액이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가액인데,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죠. 계약상 연부금액 아니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을 포함해서요. 2번입니다. 건축, 신축, 재축,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정축. 건축물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봐?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8, 2.8% 세율 적용합니다. 그 사람들 맞고. 3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와 외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했죠. 왔다 가고 갔다 가고 형식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해야지. 그래서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2% 옛날 취득세 비용을 빼야지 여기 등기비용만 남는 거잖아요. 형식 취득으로. 그러니까 합한 세율 아닙니다. 표준세율의 중과균세를 뭐예요? 뺀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그래서 3번 정답이고 뺀 세율이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건축물 취득을 1건에 또는 1필의 토지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 취득가격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 규정만 있고 요 4번 같은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요만큼 먼저 취득합니다. 이게 1필의 토지 또는 1구 건축물인데 요만큼 먼저 취득해요. 취득가격 50만 원. 또 얼마 있다가 취득 후요.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합니다. 요만큼을 또 취득해요. 48만 원. 또 얼마 있다가 요거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 50만 원씩 해가지고 이만큼 쓸 거 아니에요. 만약에 4번 같은 규정이 없다 그러면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요 규정만 있고 이게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1필의 또는 1구 건축물 취득하는데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전후의 취득을 1필의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례 같으면 148만 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겠죠? 50만 원 초과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이건 주로 옳은 지문으로만 나옵니다. 그냥 바꾸기가 애매해요. 5번입니다. 지자체 장안 조례로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뭐 당연하고요.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다 50% 범위에서 가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니까 자,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또 문제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계속 나왔네요. 25회, 26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100만 원이면 과세합니다. 2번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하지. 낮은 세율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국수공판법.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잘 봐야 돼요.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는데 유상 취득이니까 국수공판법. 아싸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객관적 취득. 맞잖아요. 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당황했나요? 3번이 맞습니다. 4번.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을 취득합니다.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데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여러분들?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두 개 있었잖아요. 중과세 설치, 그러니까 대도시 내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고 해서 중과세 제외 업종, 은행업, 유통업, 촌단업종, 사회건설시설업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 중과세 한다 한다? 안 합니다. 4번 중과세 한다는 거 틀렸습니다.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네, 취득세.
물론 지금은 이제 이게 1세대 4주택인지 3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요 5번 지문 같은 게 지금 이제 낸다 그러면 1세대 4주택인지 3주택인지 그걸 밝혀놔야 돼요. 안 밝혀놓으면 답이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1세대 네 번째 주택이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틀렸지만 이거는 17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비과세 문제입니다. 30회. 자, 작년에 취득세 비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는 포함해야 제외요.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비과세입니다. 대수는 제외고 제가 항상 대수는 제외고 강조했었는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니까 1번 맞네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대수는 제외 확인하고 2번 봅니다. 형제간의 부동산을 교환했어요. 교환, 매매 교환 같은 유상취득 당연히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2번 직계존속으로부터 고전주택을 증여받았어요. 아이고 상속받았던 증여받았던 무상취득도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4번입니다.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5번이요. 주택법 시행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요거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은 과세입니다.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무자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입니다. 과세죠?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1번이잖아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예요. 네? 대선 제외고 1번 정답입니다. 지문도 길지 않고 쉬웠습니다. 이거 18번입니다. 25회 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이 지문이 17번처럼 짧게도 나오지만 18번처럼 길게도 나오고 더 길게도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 그래서 지문이 길다고 근데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이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 매각까지 했어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조세 포탈을 작성했죠?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죠? 100분의 50 틀렸습니다. 단순 암기식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지문이 길어도 답은 확실하잖아요. 1번에 100분의 80이 80%지. 그래서 100분의 50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를 합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지금은 등기하기 전까지가 뭐로 바뀌었냐?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자, 하여튼 의미는 같으니까 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기등록관소의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건 납부 부족이익을 발견하면 여기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등록관소의 장이. 다음 달 10일까지요.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 국대는 부족세에다가 자, 가산세를 합하죠. 그 합한 금액 가산세부터는 이제 납세 고의소를 발부해서 징수되니까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인데 가산세부터는 고의소를 발부해서 징수하잖아요. 과세권에서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징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조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100분의 10.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길었어도 답은 쉬웠습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이것도 가로넣기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내라는 것은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인 것이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여기 문제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인다고 그랬으니까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이지만 6개월. 자, 이렇게 해서 60일, 그 다음에 6개월. 하여튼 취득세에서는 30일 아니에요. 무조건 60일이지. 며칠 나오면.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4회 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교환이니까 뭐예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뭐예요? 유상승계 취득. U10, 20. 농지니까 U10,
1%도 2% 플러스 몇 프로? 3%예요. 1,000분의 30이 돼야죠? 4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이요. 취득세는 또 종합문제도 이렇게 한 문제씩 잘 나옵니다. 골고루 섞어가지고 1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아유, 딱 냄새가 나잖아요.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럼 사용일이지 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어요.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사용일입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 수익을 본다. 아니에요. 연부 취득의 취득 시기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총 연부금액 50억인데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 지급한다. 사실상 매회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아니고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연부금 지급일 아닙니다. 첫 연부금 지급일 아닙니다.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3번이요.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변경 등비용 입증을 뗄 때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는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등비용 입증되면 뭐로 한다고 했어요? 등비용이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증가한가액이에요. 아이고,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사례 해드린 것 같은데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요. 토지 지목 변경한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자 과세표준을 보면 먼저요. 자 여기 봅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이 지목 변경 일반적인 경우에는 뭘 과세표합니까? 증가한가액이요.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에서 전의 시가 뺀 증가한가액입니다. 근데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만약에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등비용, 그 지목 변경의 등비용, 그 지목 변경의 등비용, 지목 변경에 소요된 등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지목 변경 등비용. 그래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등비용이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고 증가한가요라고 하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은 법인장부로 지목이 등비용이 입증되면 뭐라 한다? 등비용으로 합니다. 3번 틀렸고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입니까? 10%. 아까도 나왔었죠? 10%입니다. 100분의 12가 되죠. 5번입니다.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간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는 누가 있다? 취득세는 누가 납세자가 돼요? 취득하는 자, 가액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한번 또 드시고 좀만 더 힘을 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목도 돌리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들. 자, 스스로 몸을 좀 푸시면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은 너무 좀 크게 돌리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한번 과감하게 돌리시면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특례에 관한 건데 아까 앞에 나왔었죠? 특례세율. 이번에는 중과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 중과 물건이 아닌 그런데 기억번이요.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이요.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된 부분 자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여러분? 아까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구했다 의지해서 간주취득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하는데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로 보아서 원팔 2.8%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적어드렸는데 자 건축물 개수의 경우에 아까 적어드렸어요. 요약할 때 개수로 인한 취득의 경우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이런 간주 취득은
증가한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증가한가액에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간주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잖아요. 간주취득은.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개수나 증축은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2.8%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2.8%.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율 적용한다? 표준세율이에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아니라. 자, 그래서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부분은 원시수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입니다. 니은번 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이죠? 가액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이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디귿번 법인 설립 후 유상 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의 주식 취득도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어떤 세율 정합니까? 상삼 8에서 상삼. 이거 표준세율이잖아요, 이거. 자, 특례세율 정도되는 경우 아니죠? 그래서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상삼 2.3%예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2% 정도되는 것은 기억하고 몇 번이요? 디귿번입니다. 간주취득의 경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기억, 디귿, 간주취득의 경우.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니은하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거 니은하고 디귿번입니다. 니은하고 디귿번. 3번 정답이고. 2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원시 취득은 남기 어떻게 합니까? 원팔 2.8%.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상속으로 농지 외 토지를 취득했다. 상삼 8. 4번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 매매니까 유상승계 취득이죠. 유십, 20. 농지 아니니까 유십, 20. 뒤에 거죠. 2%대 2% 플러스 몇 프로? 4%입니다. 1,000분의 40이 돼야죠. 4번 정답입니다. 유십, 20. 그 다음에 5번 합의물 총립물 분할로 인한 뭐예요? 0,3시계 애들이죠. 03, 빵3, 0,3시계. 그래서 2.3%입니다. 0,3시계. 24번 문제 종합 문제인데 또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걸 볼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기초과정부터 배운 거예요? 취득세는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사실상 소유권 취득,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이행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사실주의,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그죠? 졸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 그 얘기고요. 힘내시면서 봅니다. 1번 틀렸고 2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까? 자,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의 주식 취득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설립 시는 납세무 없습니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업할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은 취득세를 뭐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합니다. 어차피 국가지자체가 될 거니까. 3번 답은 쉬웠네요. 옳은 거. 답은 쉬웠습니다. 4번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고급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거는 아예 답이 그냥 자기가 아니라고 손을 막 두 손을 흔들고 있어요. 자, 사치성 재산 나왔다. 비과세에서 지방세 비과세에서 무조건 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고급락장 사치성 재산이니까 무조건 과세고 또 사치성 재산이 아니었어도 이 지문은 틀려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존속기간 1년 초과하면 과세인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5번에 건축법상 대수손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한다는데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단 대수손은 과세입니다. 대수손은 과세예요. 공동주택 대수손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하는데 그 개수에서 대수손 제외입니다. 대수손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넘어갑니다. 2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자,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아래 부동산 등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지방세법상 중과 요건은 충족하는 과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약집에서 이게 좀 깊은 내용인데요. 이게 좀 그 깊은 내용인데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 좀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병원의 병실 같은 거 증축하거나 그럴 때 중과세 안 해요. 병원의 병실은. 골프장, 고급택은 사정사니까 무조건 중과세고요. 법인의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는 중과세래요. 근데 백화점의 영업장 같은 거, 시장 백화점의 영업장 같은 건 중과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거기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요약집에서 살짝 봤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과세 되는 것은 골프장, 고급주택, 그 다음에 법인의 본점, 그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 이런 거 중과세합니다. 니은, 디귿, 리을번이네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봤어요. 이거는 또 나올 가능성이 낮으니까. 26번 문제 봅니다. 26번 문제는 조세 총론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난데없이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볼게요. 우리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1년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제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소개해드렸어요. 보충적으로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업양도의 경우는 사업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보충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 자,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했어요. 그때 과점주주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자, 전체에서 지분율이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 과점법인의 경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 3번 비상장법인의 발행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 딱 100분의 50은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 초과해야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730페이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인데 몇 문제 조금만 더 그냥 한번 좀 풀어볼게요. 몇 문제만 조금만 더 풀어봅니다. 등록면허세 맞아. 오늘 좀 늦었는데 뭐 여러분들 하여튼 좀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좀 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합니다. 등록면허세 문제 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 여러분 아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갔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만 원래 등록면허세예요. 근데 이 등록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되는데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1번 문제는 29회 때 나온 건데 이게 동그라미 1번, 2번만 있다가 3번, 4번이 요 29회 시험 전에 추가가 됐어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1번부터 4번까지를 깔아놓고 5번을 정답으로 해서 문제 2개였다 4개 됐으니까 우주선답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가지고 계속 5번만 다른 거로 바꿔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5번만 자 정답도 5번인데 내용은 틀리지만 제가 출제한 문제랑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 1번 광화업권이나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요.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원시 취득은 면제될 때 그럴 때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2번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연부 취득 조건으로 수입할 때 이 차기 항선의 등기 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등기는요. 이것도 역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록면허세 부과합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면세 적용받죠.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이런 것도.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그런 거예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들. 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또는 취득세가 이미 과세됐거나 그럴 때 등기만 할 때 내용입니다. 5번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을 2020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가 1억 원짜리를 취득해서 등기합니다. 우리 취득세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어디서 과세가 돼요?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이거 등록명세 과세되는 등기 등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매매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8회 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 등록명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표준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 즉 건당 6,000원, 말소 등기, 변경 등기가 그 밖의 등기인데 건당 6,000원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과세 표준을 뭘로 합니까? 전세금액.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무조건 다 똑같아요. 1,000분의 2, 0.2% 맞고요. 2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암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상, 3, 8 무조건 뒤에 거예요. 1,000분의 8.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과세 표준은 소가점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이고 세율은 상, 3, 8, 1,000분의 8. 지역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는 다 0.2%고요. 자, 731페이지 임차권 설정 이전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 맨날 제가 그랬어요. 월 임대차 금액 0.2지 임차 보증금 아니라고. 그런데 바꿔낸다고. 임차 보증금 틀렸습니다. 5번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권 금액. 그래서 채권 금액이 0.2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로 다 0.2고요. 3번 봅니다. 지문이 좀 길었는데 문제는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를 부과할 수 없을 때 취득세는 소재집을 안 분하는데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한 곳에 몰빵해서 등록관청 소재지. 맞고요. 2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등기로부터 2년 내 업종병이나 업종중간업도. 여러분요. 아이고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항상 중과 제외업종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할부금융업, 은행업 이런 것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과세 한다니까 틀렸어요.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상도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4번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의 등기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 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함을 진다.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누가 납부하면 자요? 명의자.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적용된다는 건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렸습니다. 5번 당연한 얘기 탄력설 조정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732페이지입니다. 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요. 취득세 지문과 등록면허세 지문이 섞어져서 나올 때는 일단은 정답은 취득세보다는 등록면허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제자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5개 지문 속에서 취득세 지문 몇 개, 등록면허세 지문 몇 개 나오면은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줘야 돼? 등록면허세 지문부터요. 1번 취득세, 2번 취득세, 3번 딱 보니까 취득세, 4번 부동산 가압류 등기 등록면허세, 5번 등록면허세. 그러면 4번, 5번 중에서 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4번 부동산 가압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가압류 등기니까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도 못 받을까 봐 못 받을 때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부동산 가액 틀렸어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하는 애들은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면 부동산 가액이지. 그죠? 채권 금액입니다. 틀렸고 5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않냐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이거 신고의제, 법정신고겠네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가지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번 왜 틀렸는지 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됐다. 며칠 내? 60일입니다. 하여튼 취득세 이제 30일 하면 틀려요.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입니다. 이거 포함 틀렸어요.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추가 신고 납부기한 나오면 항상 뭘 확인해? 60일. 가산세 포함 제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통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딱 세 가지 부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보통징수 아니고 신고 납부까지. 자, 여기는 30일 틀렸고 가산세 포함 틀렸습니다.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재산권 취득 현황상을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 그래요? 아닙니다. 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지. 취득세 안 내고 등록관소에 가면 등기등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설에 등기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개정됐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관계없이 뭐로 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지.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국수공판법 부니까. 그치? 시가 표준액 틀렸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됐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아유,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 아닙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깎아준다고 틀려요. 자, 이게 여러 번 나왔죠? 저 30페이지 시험 작년에 또 나왔었는데 2번 그 틀렸습니다.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연등기세율은 부동산가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상속, 등록면허세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 8 무조건 뒤에 겁니다. 상삼 8 1천분의 8이에요. 증여 같은 무상으로 인한 취득은 무동이 8, 1호 1천분의 15고 상속은 상삼 8 1천분의 8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할 지자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안 되고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맞습니다. 4번 정답. 5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했다는 등기.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 중과세? 3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인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대도시 내 중과세 표준세율의 몇 배? 3배입니다. 2배 틀렸습니다. 100분의 300이어야 돼요. 100분의 300. 넘어갑니다. 734페이지입니다. 24번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부과된다. 지목이 묘진 토지 나왔다.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중과균세율 특례세율로.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 맞죠 여러분? 비과세. 2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에 필요하는 경우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로 가액이 달라졌다.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1억 2천이 되면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을 과세합니다.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이지 재평가 전의 가액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등록면허세 신고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한다. 왜냐하면 형식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이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등록세 납세는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이런 것들. 5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 등기할 때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제 등기할 경우 압류 해제를 한다. 그러면 국가나 자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로 봐서 이거 비과세합니다. 한 번이나 눈에 익혀두고요. 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신고 의제잖아요. 등록면허세 신고 안 했어요. 근데 납부를 했어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이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 지문들 중에서 3번 지문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다.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라고 그랬잖아요. 4번 근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납세 의무자는 말소 등기는 누구라고요? 설정자. 이런 것들. 5번은 뭐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는 거 보시고요. 8번 문제 봅니다. 29회 때 문제입니다.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설정 등기 권자입니다. 맞고.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을의 주소지로 한다. 아이고 지방세는 좌우지간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납세지가 등록면허세 여러 번 나왔어요. 2번 정답이고.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세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에다가 소유권 이해 권리는 무조건 얼마예요? 1,000분의 2, 0.2%.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세 산출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얼마 받아요? 6,000원 받고요.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자 등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등록을 하는 자, 받는 자, 등기부 권리자 누굽니까? 병. 자 넘어갑니다. 736페이지입니다. 9번 라스트입니다. 오늘 30회 작년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 등기 등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여러 번 나왔죠. 옳은 지문으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여러 번 맞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고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는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죠.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과됩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신고한 것을 의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신고 의제. 그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던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에 2번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맨날 강조한 거라. 3번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자입니다. 자, 행정구역 변경, 주민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김계통인데 수통이라고 지가 썼다 고치고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4번 이거는 주로 옳은 집으로 나온다고 내가 그랬어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또는 거세 가액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있는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근저당권 같으면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근저당권 이거 예를 뭐로 들어드렸냐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설정 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고요? 이거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채권 최고액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4번 옳은 지문입니다. 5번이요.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법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법인이 그 등기로부터 2년 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 없을 때 등록면허세를 중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대도시 내 중과세 표준세 원래 3배 중과세 하는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의료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이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맨날 강조한 거. 오늘 장시간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세, 종부세를 다 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